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사례를 가지고요. 법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법이나 재판하면 괜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생활 속 법 이야기인데요. 특히 오늘 다룰 학교 폭력 사례에서 가해 학생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형사 책임 그리고 민사 책임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이걸 확실히 구분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그 학교폭력 사례가 있었죠.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같은 반 친구 A가 빵집 아들인데 B랑 친구들이 A한테 남은 빵 가져오라고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막 협박하고 때리기까지 했다고요. 심지어 A 학생 스마트폰 데이터도 마음대로 써서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이 문제가 법원까지 가게 된 거잖아요. 이럴 때 B랑 친구들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네, 참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 B와 친구들은 크게 두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바로 형사 책임이랑 민사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은 뭐냐면 B랑 친구들의 행동이 사회 규칙, 그러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국가가 벌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년보호 처분 같은 거요. 반면에 민사 책임은 그 피해 학생 A가 입은 피해 있죠. 뭐 치료비라던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같은 거. 이걸 B랑 친구들이 직접 해줘야 하는 책임이에요. 아, 중요한 점은 형사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A 학생의 피해가 저절로 다 보상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거든요. 그렇군요. 국가가 내리는 처벌하고 개인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 건 별개로 진행되는 거네요. 그럼 먼저 국가가 벌을 주는 형사 책임, 이게 결정되는 형사재판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형사재판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또 어떤 벌을 줄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보통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검사가 이건 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데요. 이걸 기소라고 불러요. 기소요? 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만 기소할 권한을 가져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죠. 이건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복수심으로 마구 고소하는 걸 막고 국가기관이 좀 공정하게 판단해서 기소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재판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랑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 즉 피고인, 이 사건에선 B랑 친구들이 되겠죠. 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서로 주장을 펼치고 다투는 거죠. 그리고 판사님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시고요. 그렇군요. 근데 B랑 친구들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 학생이 입은 상처나 정신적 고통이 그걸로 다 해결되진 않잖아요. 그럼 A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피해를 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민사 책임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민사재판이에요. 민사재판은 개인들 사이의 다툼, 예를 들어서 뭐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 절차거든요. 개인 간의 문제요? 네. 학교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A나 혹은 부모님이 원고가 되는 거고요. 가해 학생 B와 그 부모님을 피고로 삼아서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형사재판하고는 다르게 개인이 직접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 하고 법원에 요청하는 거죠. 직접요? 네. 원고랑 피고가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증거를 내면 판사님이 그걸 보고 판단을 내려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면 더 높은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항소라고 하고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도 있다고 나오던데 국민참여재판이라고요. 이건 뭔가요? 판사나 변호사 아닌 보통 사람들이 재판에 참여한다니 좀 신기한데요?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제도죠.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검사하고 변호인 주장하는 거 다 듣고요. 증거도 살펴본 다음에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함께 논의를 해요. 이걸 평이라고 하는데요. 평이요? 네, 여기서 의견을 내는 거죠. 원칙은 만장일치지만 뭐 다수결로 정하기도 하고요. 만약 유죄로 의견이 모이면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서 재판부에 전달해요. 다만 이게 모든 재판에서 다 열리는 건 아니고요. 살인이나 강도 같은 좀 무거운 범죄의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열립니다. 아, 피고인이 원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한 배심원에게는 소정의 일당도 지급이 되고요. 와, 그렇군요. 오늘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재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재판이라는 과정이 우리 사회의 약속을 지키고 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할까요? 또 법 전문가가 아닌 우리 보통 시민들의 판단이 재판에 반영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